네, 안녕하십니까. 우리 노동법 개론이요. 수업 맡게 된 이정직 노무사라고 합니다. 일단은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먼저 시작하고 갈 텐데요. 일단 수험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겠지요. 우리 시험 과목 법령으로 봤을 때는 근기법, 그 다음에 노조법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요. 노조법,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. 우리 기존에는 뭐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첫 회 시험이었죠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뭐 기출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었거니와 근데 다행히도 이제 지금 제가 이 강의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시험이 시행됐고 이미 문제가 나온 상황이어서 아직 뭐 흐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.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기엔 다소 무리가 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근기법에서 한 50%, 40%, 10%, 요 정도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. 아니면 6대 3대 1 이 정도 요렇게 출제가 됐고요. 어쨌든 간에 가장 힘을 실었던 건 근로기준법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. 뭐 노조법에서도 나오고 최인법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그리고요. 이거를 이제 각 법령마다 이제 조문 흐름이 있죠. 조문 흐름이 이제 근기법이나 노조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노무사 시험이나 사법 시험에서 가끔씩 나왔던 문제가 법의 연역 같은 걸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어요. 뭐 근로기준법 언제 나왔고 근로기준법에 1953년도 근로기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고 1953년도 근로기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고 노사의 비해 규정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가끔씩 물어보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죠. 법령 본문이요. 근기법, 노조법,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. 단순히 그냥 법령에 나와 있는 그 지문만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.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판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벌칙 규정.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문제는 사실 좀 쫄았거든요. 여기서 물어보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어요. 근데 여기서 물어봐요. 여기서. 세 문제가 나왔거든요. 여기서. 보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도를 떠나서 알기가 어려워요. 저거 조문 자체가 근기법이 한 90조, 노조법도 한 90조, 그다음 최인법이 한 30조, 40조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 나와 있는 벌칙 규정들을 세세하게 다 공부할 수 없단 말이죠. 어떤 게 무슨 알파고도 아니고 근로기준법 23조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니?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. 사람이라면 그걸 기억할 수 없어요. 저도 다 몰라요.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물어보고 있어요. 우리는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여기에서 힘을 좀 빼고 이걸 합리적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법령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. 법령 본문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. 역시나 아주 단순한 문제들도 있었어요. 아주 단순한 문제. 단순히 정말 법령 한 번만 보고 들어가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던 반면에 여기서 안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요 정도 범주로 출제가 됐습니다. 세네 문제. 근데 그 판례의 취지, 그러니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 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 의함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들이요. 얘네들이 심도가 아예 없는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. 아예 정말 깊숙이 판례 태도에 대해서 깊숙이 물어보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판례에 대해서도 공부를 안 할 수 없어요. 이것도 해야 돼요. 이것도 해야 되고, 그렇죠? 법령 본문이나 시행령 본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학습을 해 나갈 거고요. 그리고 판례에 대해서도 등한시할 수가 없죠. 문제가 아예 안 나오면 얘기를 못 하겠는데 문제가 나와 버리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하긴 해야 됩니다. 번거롭겠지만. 그리고요, 우리 벌칙 규정도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좀 해보시자고요, 향후에. 사실은 기타 뭐 다른 행정법이라든지 이런 법령들에 비해서 범주가 굉장히 작은 건 사실이에요. 근기법, 노조법, 최인법 이렇게 해봤자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.
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고 다만 이제 7급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골치가 아프죠. 여러 가지들 뭐 산안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조금 골치가 아프긴 한데 우리 9급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금기법, 노조법, 최인법 이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공부 양 자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리고요.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요. 어쨌든 간에 우리 단거나 하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여러 교재를 본다고 해도 실력이 막 쭉쭉 늘어나냐?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. 왜냐면은 어차피 교재상에 담고 있는 내용 한 7, 80%, 8, 90%는 다 대동소이해요. 그 조문에 대한 해설의 문제인 거지. 그리고 그걸 뭐 판례라든지 학설의 대립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각자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. 우리는 또 뭐예요? 서술형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뭐 이 학설은 이렇고 저 학설은 저런데 판례의 태도는 이렇다. 이렇게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. 우리는 이런 학설들이 대충 있었고 근데 다만 판례 태도는 이렇다. 이 정도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면 되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뭐 여러 교재를 학습하면서 이 교수님의 태도는 이렇고 저 교수님의 태도는 저렇다.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전혀 없죠. 그러니까 요게 중요해요. 단권화가 중요한데 우리 교재 자체에서도 일부 담고 있지 않는 파트가 종종 있습니다.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유인물이라든지 보완을 해드릴 예정이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판례에 대해서도 꽤 많은 내용들을 교재상에 담고 있긴 하지만 조금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 판례들이 좀 빠져 있는 것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보완을 해드릴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힘을 실어야 될 부분 법령 본문 요거 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요.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. 그리고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예요, 얘는.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일 테니까 얘에 대한 숙지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고득점을 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얘에 대해서 충실히 학습할 필요가 있겠죠. 어쨌든 간에 이런 구조 정도 잡고요. 힘을 어디다 실어야 되는지 어떻게 얘를 이렇게 낼 것인지 요거에 집중하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진도 나가겠습니다. 이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요. 예복습 철저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